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1월 26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이 한자리에 마주 앉아 뜨거운 토론을 벌였습니다. 개혁신당이 1호 공약으로 내놓은 논쟁적 공약이죠.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폐지와 관련해서 아주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 이 내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두 사람이 출연해서 약 20분간 공방을 벌였는데 저는 내용 여부를 떠나서 이 토론 자체가 참 반가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소모적인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쟁점을 짚어가면서 서로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매우 신선했고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자, 이 내용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의 총평을 말씀드리면, 자, 먼저 이준석 대표 이번 공약이 나오게 된 그 배경과 근거, 이런 제도 개편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좋아지는지 등에 대해서 아주 설명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약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여러 고민과 또 다각도에서 분석을 거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는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분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지금 이 공약을 두고 세대 갈라치기다, 노인 혐오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의 복지 재구조화를 가지고 갈라치기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더 큰 개혁, 연금 개혁과 같은 이런 더 큰 개혁은 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자, 복지 재구조화다라는 이렇게 칭했는데 이제 막 걸음을 떼려고 하는데 벌써 갈라치기다, 이런 식의 반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자기네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번 공약에 예산이 약 1조 2천억 원이 들더라. 그런데 만약에 연금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 몇십조, 몇백조일 텐데 그런 개혁은 그러면 앞으로 손도 못 댄다라는 이런 뜻이다. 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런 작은 제도의 변화마저도 이렇게 세대 갈라치기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아주 논쟁적인 더 큰 개혁은 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손도 못 댈 것이다. 자,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김호일 노인회장은 반박을 했습니다. 자, 정치는 국민 복지를 위해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여태껏 잘 주고 있던 이 복지를 더 늘리지는 못할 망정 없앤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 많은 지원을 국가가 해줘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폈는데, 자, 노인을 마치 노인 무임승차를 어떤 지하철 적자의 원인으로 보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된 진단이다. 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그래서 노인 무임승차를 없앨 게 아니라 뭐 지하철 회사의 어떤 방만한 경영 개선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반박을 했고, 무임승차에 따른 편익도 생각을 해야 된다. 뭐 노인의 건강이 좋아지기 때문에 건강재정 약 4천억 원이 절감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폈습니다. 그래서 노인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이거 없애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폈는데, 네, 한번 들어보시죠.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준석 대표가 무임승차제도 폐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곧바로 이어서 김호일 노인회장이 이에 대해서 맥을 잘못 짚었다, 잘못된 진단이다 라고 반박하는데, 자, 이 내용 한번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우선 지하철 이 무임승차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전두환 대통령 때 도입된 제도인데, 그때 노인 인구 비율과 지금의 노인 인구 비율이 크게 차이 나게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지하철 그 운송 수입 자체가 거의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무임승차 비율이 올라가면서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거를 지하철 공채로 계속 메꾸고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이게 좀 있으면 뭐 자본 잠식까지 다 가버리면은 사실상 국세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오는데 이걸 알면서도 정치인들이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공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서울 지하철이 처음 도입되고 지방에도 이제 광역시에는 지하철들이 도입됐지만은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은 오히려 제값 다 내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서울 지역이나 이런 대도시권의 무임승차는 폐지하면서도 또
바우처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연간 12만 원 정도의 교통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자. 그리고 4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대안까지 내린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는 교통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하철 적자 요인하고 노인이 무임승차하고는 상관관계가 일단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서범수 의원이 요청해서 국토교통부가 대한교통학회 연구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거기 보면은 예. 승객 승차 여부와 상관없이 열차는 운행이 되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용이 상승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집에서 18도 실내 온도의 보완을 해놓고 전기료가 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부부가 있어도 내나 그 전기료고 아들이 또 참가해도 또 더 손님이 5명이 더 왔다고 전기가 더 드는 게 아니라 내나 18도는 같은 전기요금이에요. 18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나 저러나 전기료는 똑같이 들어간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지하철이 시발점에서 종점까지 갈 때에 전기료는 사람이 탔든 안 탔든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자 요인은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 요금이 싸다든지 방만한 경영을 통해서 필요 없는 인건비가 나가든지 그런 요인이 적자 요인이지 사람 타는 거하고는 적자 요인하고 상관이 없어요. 노인이 안 타도 국가철도 KTX 이런 것도 적자입니다. 그럼 뭐 노인이 안 타도 왜 적자입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타든 안 타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노인이 무료로 타든 안 포인트가 타든. 잘못 잡아졌다는 거지.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떤 의견에 더 공감이 되십니까? 김호일 노인 회장은 아니 이렇게 계속 운행되는 지하철에 노인 몇 사람 더 탄다고 해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비용이 증감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적자의 원인을 노인 무임승차에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글쎄요, 뭐 적자의 원인이 다른 데 있다 할지라도 이 무임승차 때문에 이익을 더 얻을 수 있는 이런 이익 창출 기회를 없애는 거는 맞죠. 그래서 이익을 얻어서 적자를 메꿀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줄어드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앞으로 노인 인구가 지금 25%에서 앞으로 30%로 더 늘어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65세라는 기준이 정말 맞느냐, 이게 우리나라 이 재정이 감당할 수준이냐, 저는 이거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그 1호 공약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있죠. 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월 10,000원씩 연간 12만원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어떻게 설명하는지, 또 이에 대해서 노인 회장이 그거는 왜 대안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지 또한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매년 12만 원 가지고 이제 어떤 것을 그럼 이용할 수 있습니까? 교통 바우처 제도인데요, 사실상. 12만 원 정도면은 이게 뭐 택시, 버스, 지하철 어디든지 원하신 데 쓸 수 있다. 택시도 탈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 종량제 성격의 교통 바우처가 끝난 다음에는 40%가량의 할인된 요금으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건 국제사회에서 대부분 통용되는 그런 12만 원 다 쓰고 나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제적으로도 뭐 다른 나라들에서는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버스, 지하철 그리고 또 택시까지 이야기했는데요. 교통 약자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역세권 아닌 곳에 사는 분도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지원 받지 못하던 환경에서 지하철 못 타는 분들 오히려 지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게 된다. 알겠습니다.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회장님? 연 12만 원 교통 선불 카드를 준다는데 연 12만 원이면은 한 달에 10,000원이거든요. 네. 한 달에 10,000원이면은 지금 버스나 지하철 평균 1,400, 1,500원인데 왕복이면 3,000원 정도 들거든요. 그럼 10,000원이면 한 달에 한 3회 정도만 예출해라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고 한 달에 3번만 예출해라 하면은 방콕을 하고 가만히 있으라 하는데 방콕 하는 소리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노인의 건강이 얼마나 나빠집니까? 지하철 타니까 연 4천억 원 정도의 의료비 절감이 날 정도로 노인이 건강하고 국가에 이익이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인제에서
원래 30회 무료 승차권을 주겠다 하니까 인제군 노인이 7,654명인데 신청한 사람은 1,594명밖에 안 돼요. 예. 그래 교통 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무임이나 이런 게 해당이 되는 거지. 차 타러 안 갈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는 표퓰리즘이고 낭비입니다. 표퓰리즘이다. 12만 차 타러 타지 않는 사람한테 돈을 준다는 거는 낭비거든. 그러니까 차를 타시는 분들 입장에선 매년 12만 원이 너무 적고 또 안 타시는 분들한테 굳이 12만 원 주는 건 낭비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이 교통바우처는 대표님? 어차피 저희가 2월이나 2년 규정을 저희가 어떻게 두냐에 따라 가지고 안 쓰시면 국고로 회수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봤을 때 자꾸 이제 월 10,000원이면은 3번만 다니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은 뭐 기본 기초연금이 예를 들어 30만 원 제공되면 30만 원만 쓰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교통 보조금의 형태에 따른 것이고요. 제가 월 만 원으로 처음에 제시한 것은 그 정도면은 지금 전체 무임승차 손실액과 거기다 약간의 보조를 얹어가지고 유지 가능한 제도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걸 국회에서 합의하면은 한 달에 10만 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합의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것이고 개수 조정은 지금 여기서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조금으로 생각해달라 그 말씀이신 거군요. 당연하죠. 그리고 뒤에 4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 오히려 교통 비용의 그런 문제이고 제가 그래서 이거를 지방 도시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순천에서 예를 들어서 매일 버스 한 번씩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 이 연간 쓰시는 그 버스비가 얼마일까 해봤더니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이분은 지금 60만 원, 70만 원 아무 지원 없이 타고 다니시는 분일 텐데. 고속버스? 아니요. 순천 시내버스? 내에서 시내버스 예. 하루에 1,500원씩 두 번 타면 3,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70만 원씩 이제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2만 원 까고 그러면 50만 원에 40% 혜택까지 받으면은 지금 내는 비용의 절반 정도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공정하다 지금 그 말씀이신 것 지방에 같아요. 계신 분들한테도 혜택이 할 수 있는 아주 지하철 좋은 없는 제도입니다. 지역 분들한테 혜택이 간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연간 12만 원이니까 월 3회만 외출하라는 거냐, 방콕하라는 거냐 이런 식의 반박을 하는데 이건 좀 아니죠. 꼭 뭐 지하철을 타야지만 외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 건강을 위해서 만약에 뭐 근처 차라리 공원을 더 만들어 달라 이런 식의 요구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반박은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공약이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지역 어떤 불균형, 불공정의 문제였죠. 지하철이 없는 지방 소도시에 사는 노인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전환된 제도가 지방에 사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분명히 가져다 준다. 자, 이준석 대표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공방이 이어지는데 자, 김호일 노인 회장은 아니 이미 우리가 조사를 했더니 지방 소도시 상당수가 버스에 대해서도 무임승차 제도 시행하고 있더라라고 반박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무임승차 없애서 뭔가 적자 이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대중교통 요금을 더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펴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아니 지금 노인 무임승차를 위해서 교통요금까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부담해야 될 교통비까지 지금 더 올리자는 거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지하철 안 타는 지방 도시에 혜택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대한노인의 회장이 되고 나서 내가 저 시군구에다 공문을 보내가 화성시라든지 저 홍성구라든지 거의 절반 정도가 저 버스도 무임을 실시하고 있고 지난번에 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정책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 중으로 전 도시에 버스를 무임으로 하는 제도를 실시하기로 해 있고 경주는 택시비까지 5,000원씩 줍니다. 노인들한테. 이런 식으로 저 시내버스나 지하철이 없는데도 혜택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새삼스럽고 이야기하는 거는 현실을 전혀 파악을 해보지 못하고 제안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지하철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400원 이번에 올려가 1,550원 하려는데 일본이 1,620원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프랑스는 2,550원, 카나다는 2,980원, 미국은 3,400원, 영국은 3,790원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시작부터 요금이 너무 쌉니다. 200원이 원가인데 150원에 팔면 시작부터 적자 아닙니까? 그것이 누적대가 있는 거지. 노인이 타는 거하고 저 누적
된 적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고 툭하면 노인 이야기하는 거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요금은 올려가야 됩니다. 시작부터 요금이 너무 낮으니까 다른 나라에 비등하도록 올리면 개선이 되고 정부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한강의 기적 지금 말씀하셨어요. 저는 근데 이 논의에서 예를 들어 아까 수송 원가로 해서 지하철 요금을 올리자고 하시는 말씀대로라면은 지금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그 인상 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모르셔서 그러는 겁니다. 원래 1250원이었다가 이제 155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까 2000원대 수송 원가를 이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젊은 세대에게 노인들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2200원대까지 그럼 지하철 요금을 올리자는 주장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수송 원가 얘기하시면 좀 곤란하고. 잠깐만 그거 확인하고 갈까요? 그러니까 회장님, 이 그러니까 요금을 좀 더 내라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무료로 하고. 거는 이제 공론해야지. 공론화해서 모든 세대가 다 모여가지고 지하철의 적자 요인을 같이 걱정을 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그 요인을 찾아내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잠깐.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국가가 지원해줘야 되는 아까도 거죠. 자, 이 대표님 이어가시죠. 화성시의 버스가 이제 노인들 무료화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화성은 지자체 중에 불교부 단체라고 굉장히 자체 세수가 많은 곳입니다. 화성에서 되는 제도로 해가지고 뭐 세수가 낮은 동두천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형평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슷한 논리라면은 뭐 경주에서 뭐가 지원되고 이런 것들, 그게 전형적인 매표입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포퓰리즘에 가까운 것이고,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한 제안인데, 그렇게 그런 도시들처럼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신규 도입되는 지하철들 보면은 회장님 말씀하신 무인운전이라는 건 다 도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무인운전이 이제 도입되어 있는데,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점에 종점 가입하면 4,100원입니다. 근데 노인들은 무임승차 혜택을 받고 있고 젊은 세대는 다 내고 있거든요. 최근에 신분당선에서 이제 그 민자회사니까 행정소송 내가지고 국가에서 노인 1인당 900원씩 국가가 세금을 메꿔라라는 이런 판결이 나왔거든요. 예, 국가가 보조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실제로 국가에서 보조해야 되는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의료 4천억 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자꾸 편익 분석하는데 이런 게 끼어들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노인이 지하철을 타시면 자살을 더 적게 하시기 때문에 자살 1인당 5억으로 계산해가지고 뭐 1,000억의 편익이 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저기 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의료 비용 이런 거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서울 지하철 원가 구조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말씀 드릴게요. GTX 지금 노인 무료 혜택 없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산 김해 경찰청 노인 경전철 노인 무임승차 없습니다. 신규 도입되는 지하철들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애초에 협약에서 노인 무임승차를 빼버리는 경우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10대 강국으로 만든 노인 세대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이건 국가 유공자에 대한 우대라고 생각하고 이런 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아까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이런 인구 절벽, 이런 고령화 사회에 아주 현실적인 닥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지 재구조화에 있어서 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큰 연금 개혁이나 이런 더 큰 아주 수십조, 수백조가 드는 이런 더 큰 문제는 아예 우리는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세대 갈라치기 이런 것으로 비판하지 말라.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경마장역이더라. 이게 어떻게 젊은 세대에 받아들여질지도 한번 살펴봐 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전 언론사가 이걸 헤드라인으로 해서 그 기사를 지금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언론의 보도는 좀 너무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나쁜 쪽으로 편향된 보도가 아닌가. 아주 좋은 이 토론 과정에서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걸 아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편향된 보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논쟁적인 이런 공방 저는 오랜만에 참 아주 재미나게 봤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공감이 많이 가셨는지요? 앞으로 또 이런 토론이 있으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